근데 사실은 너무 많이 도와주면 독이 되죠. 그래서 요새 농담이겠지만 본인의 희망이 전업자녀인 사람들도 가끔 있대잖아요.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? 자식이 40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본인 직장 생활하면서 본인은 직장에서 번 돈으로 놀러 다니고요. 먹고 사는 건 엄마 아빠한테 얹혀서, 엄마 아빠도 아니지, 어머님 아버님 집에 얹혀 살면서 먹고 있는 자식 때문에 굉장히 마음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.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어요.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. 존중을 담은 무관심을 보여라 라고 합니다. 부모가 하기에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? 안녕하세요, 한창수입니다.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. 제가 고려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정신과 교수 노릇하면서 마음정비사 일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? 교수님, 성인이 된 자녀를 부모가 너무 도와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? 능력이 되는 한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이 도와주면 독이 되죠. 사실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선 듣기 싫은 말이기는 한데,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적에 이런 말을 어디서 했다가 막 난폭한 댓글을 단 어르신들, 아직 경험이 없어서 젊은 의사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 하냐,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서 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해요.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죠.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. 자전거 배울 때 가다가 좀 넘어질 수도 있고, 기본기를 가르쳐 주면 알아서 좀 타다가 지가 한 바퀴 안 넘어지고 삥 도는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잖아요. 근데 넘어질까 봐 자전거 뒤에서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으면 그 친구는 영원히 자전거를 못 탈 거거든요. 아이 걸음걸이 가르칠 때도 처음에 자기가 소파 잡고 끙 하고 일어나면 박수 막 쳐주고 나서 손 잡아주잖아요. 이렇게 걸어오라고. 그렇게 걸어오고 뒤에서 허리 잡아주고 앞으로 걸어가라 그러다가 허리 살짝 손 놓잖아요. 자기가 알아서 걸어가게. 근데 논다 그러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? 넘어지죠. 놀라니까. 근데 살짝 놓잖아요. 자식들, 성인이 된 자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자식들 입장에서야 부모가 대신 공부까지는 안 해주겠지만 대신 방도 얻어주고 반찬들도 좀 갖다 주고 직장도 좀 대신 좀 잡아주고 백도 좀 써주고, 그러면 조금 양심에는 꺼리긴 하지만 땡큐지 뭐. 그래서 요새 농담이겠지만 본인의 희망이 전업자녀인 사람들도 가끔 있대잖아요.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? 엄마 아빠는 언젠가는 자식들보다 먼저 갈 가능성이 많은데, 이게 의존을 너무 하게 되면 언젠가부턴 그 의존하는 부모 또는 의존하는 자식 때문에 남은 부모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. 자식이 만약에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귀엽지? 정말요? 그리고 안심도 될 거예요. 아직은 이 20 넘어 30 다 되는 우리 아들이 엄마가 아빠가 필요한가 보다. 내가 그래도 아직 필요가 있지.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게 첫 번째,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어요. 내가 필요가 되는 존재니까. 근데 두 번째는 어떠냐 하면, 얘 언제까지 이럴 거지? 라는 걱정이 들 겁니다. 세 번째는요, 얘 이렇게 먹여 살리고 얘 거 대주다가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지? 얘 보아하니 지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되게 힘든데? 저한테 다니는 어른들 중에 70, 80대 어른 중에는요, 자식이 40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본인 직장 생활하면서 본인은 직장에서 번 돈으로 놀러 다니고요. 먹고 사는 건 엄마 아빠한테 얹혀서, 엄마 아빠도 아니지, 어머님 아버님 집에 얹혀 살면서 먹고 있는 자식 때문에 굉장히 마음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. 인간이라는 게 물론 동물들도 그렇지만 실패하면서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. 그래야 나중에 어미새가 날아가도 먹고 살죠.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면 내가 스스로 할 기회를 내가 뺏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.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을 못 키워서 미래가 불안해지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 자녀는 30살이 다 돼가는데도 성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 혼자 타본 적이 없고 내 밥도 나 혼자 차려 먹은 적이 없고 학교도 나 혼자 간 적이 없는 경험을 한 자식이라면 성공 경험이 없잖아요. 자기 효능감이 없을 거예요. 그러면 나이 40이 돼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죠. 부모는 나이를 먹어갈 거고 돈도 점점 떨어질 텐데 언제까지 자식을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. 병원에 보면
8, 90대 어른들 모시고 다니는 40대, 30대 자녀들. 제가 보기엔 뭐 경제 능력이나 독립은 아직 안 돼 있는 자녀들이 종종 보여요. 비서죠, 부모님 비서. 그게 좋을까요? 물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. 구분소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성공 못한, 독립 못한 자식들이 부모들한테는 더 잘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자식 만들고 싶으세요? 그러지 않다면 너무 자식을 도와주지는 않는 게, 과잉보호하지는 않고 독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내가 주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50살이면 이제 막 자녀가 성인이 될 즈음의 나이인데 이때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최악의 말실수엔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외래에서 상처받은 그 자녀들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 주로 전해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. 저도 뭐 제 부모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내가 널 위해서 이걸 다 했는데, 그 뭐 드라마에서 들은 얘기 같으시죠? 아침 드라마나 아니면 저녁 아이유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너는 나의 다이아몬드고 내가 널 위해서 안 한 게 없는데 너 왜 이러냐.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아세요? 너는 아직 내 품을 벗어나면 안 돼. 너는 아직 내 기대에 다 만족시키지 않았어. 이건 다시 얘기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표현이 아니라요. 너는 내 거라는 소유권에 대한 도장 찍는 말인 거예요. 그리고 그 자녀한테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돼.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. 일종의 죄책감 청구서가 되는 겁니다. 두 번째 말은요. 내가 너 때는 말이야. 그때는 일도 많이 하고 돈 없이도 열심히 살았어. 에어컨은 무슨 에어컨. 그 빙수, 팥빙수 먹으면서 그 더운 여름 버텼단 말이야. 너는 지금 게을러. 이건 대화가 아니죠. 근데 그 시대하고 그 사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. 아마 그 자녀분도 그렇게 항의할걸요. 그거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.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부모님 세대 때는 공부 좀 조금 덜 해도 취직 잘 됐어. 그거 내가 알아요. 그때는 뭐 4년 내내 동아리 활동만 하고 데모만 하고 그러다가도 대기업들 많이 들어갔던데 뭐 지금 그랬다간 큰일 나요.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요.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. 야, 언제 네가 번 돈 가지고 해외여행 언제 갈 거냐? 너 나한테 어릴 때 차 사준다 그랬었는데 용돈은 언제부터 줄 거니?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. 마치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 모양 이제 직장 가진 지 1년도 안 된 자식한테 돈 내놓으라고 청구서 내미는 거예요. 우리 세대, 50대 이상의 세대는요. 부모님들한테 노령보험이었어요. 자식들이 부모들을 다 책임졌죠. 먹고 살게도 해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뭐 병원비도 다 대고. 근데 지금의 40, 50대는요.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채권자가 돼서는 안 돼요. 채권자가 되려고 해도 자식들이 그거 인정 안 할걸? 쉽진 않아요. 쉽진 않겠지만 50대부터는 부모와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젠 주연 배우가 아니에요.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감독도 아닙니다. 약간의 조연 아니면 고문관 조언자 이걸로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쉽지 않아요. 성인이 된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어요.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. 존중을 담은 무관심을 보여라 라고 합니다. 존중은 해요. 하는 거 인정은 합니다. 그렇지만 적당히 무관심해야 돼요. 왜 여러분들 20살 넘은 성인 자녀가 집에 주말에 한번 와서 무슨 얘기하면 막 잔소리하고 싶고 막 코멘트하고 싶지 않으세요?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. 야, 그거 나도 비슷한 거 했는데 그러다가 그거 망할 것 같은데 A라는 회사보다는 B 회사라는 회사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그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되죠. 관심은 있고 궁금하긴 하지만 간섭은 하지 말고 그 궁금함을 대놓고 안다라는 모습을 자식한테 보이지 말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자식한테는 무슨 느낌을 줄 거냐 하면 아, 내 부모가 나를 안 믿는구나. 나의 미래를 되게 불안해하는구나. 그러면 자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부모에 대한 분노, 나를 안 믿는 거에 대한 섭섭함, 거기다가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이루지 못할까 봐 불안함. 그걸 동시에 자식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. 자식의 미래에 아주 악영향을 주는 거죠. 존중을 담은 무관심이라는 건 완전한 무관심은 아니에요. 자녀를 그냥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. 젊은 시절엔 실패할 권리가 있어요. 우리 재수하고 삼수 하잖아요. 그게 실패할 권리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어요.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.
부모님이랑 떠나서 혼자 없는 돈에 작은 방에서 원룸도 안 되는 방에서 반지하 방에서 좀 살면서 자기 일을 하고 싶대요. 존중해 주는 거예요. 내가 내 옆에 붙여놓으면 미래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 못 갈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. 실패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게 하는 거죠. 물론 아주 위험한 일에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,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싱 범죄에 빠진다든지 뭐 이러는 게 다 보이는 거는 막아야겠죠. 그건 막아야 하겠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막고 잔소리하는 건 결국 자녀의 성장을 막는 거는 물론이거니요. 가장 중요한 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게 나빠져요. 제 동료들한테 하는 말 중에 야, 네 자식이 공부 잘하고 일 잘해서 성공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자식한테 더 좋은 일인데 너 그거 잔소리 하다가 네 자식하고 네 아들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싶냐? 저는 혹시 자식이 나중에 돈 좀 못 벌더라도 그냥 사이가 더 좋고 나랑 친한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이거를 건강한 거리, healthy distance 또는 적당한 거리, optimal distance라고 부릅니다.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요. 애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뭐 부부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. 너무 붙어 있으면 숨 막혀요. 그리고 너무 멀면 상처 입죠. 오히려 서운하고. 딱 적당한 거리를 사람마다 좀 정해놔야 돼요.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. 부모가 하기에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? 이 생각을 요새 자주 합니다. 제 자녀도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어서 네가 잘 고민해서 결정하면 나는 지지하겠다. 물론 가로치고 안 하는 말 하나 있죠. 그 책임은 네가 책임질 거다. 그거를 나는 지켜봐 주겠다라는 것.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커요. 그 결정이 올바르길 바란다면요. 그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가르침을 끝냈어야 돼요. 사실은. 부모가 지들은 그렇게 못 살아놓고 자식한테만 못 그런다고 안달복달하고 화내고 그러는 거 이제는요. 믿고 기다릴 때입니다. 설사 내가 못 가르쳤다고 해도 자식은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어요. 나보다 인생 더 많이 하는 경우 많습니다. 교수님, 마지막으로 인생 선배로서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뭐 인생 선배라기보다 저도 성인 자녀를 두고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고 있고 이제 아직 성인 자녀가 안 된 자녀를 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조언이라기보단 제 말씀 한마디를 드리면요. 제 책에도 이런 말을 좀 담았습니다. 자녀를 놓아줄 때 부모도 자유로워진다.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. 그거 다 알고 있어요. 그리고 100% 내 책임도 아니에요. 이건 무책임한 표현이 아니고요.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게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다예요. 100% 이상적인 부모라는 건 없어요. 그냥 적절히 잘하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충분히 좋은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제가 정신과 의사라지만 제 자식한테 늘 잘했겠어요? 화도 내고요. 때린 적도 있고요. 막 섭섭해하고 막 죄책감 심어준 적도 있고요. 마음에 상처 준 적도 있어요. 근데 저 지금 현재 제 자녀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. 제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는 제 자녀들한테 애정이 있다는 걸 그 친구들도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이런 게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. 내 걸로 붙들고 있지 마세요. 어차피 내가 100% 다 못 해줘요.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걱정하고 왜 연락 안 하는지 걱정되죠. 걱정은 부모의 몫이에요. 그건 제 몫이지만 그거를 자식한테 자꾸 던지지 말아야 돼요. 아마 우리 작가님도 엄마 아빠가 맨날 전화하고 싶은데 왜 전화 안 하고 걱정은 하지만 일부러 전화 안 할 걸? 참는 거예요. 그거. 놓아주는 게 자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. 그래야 나중에 내 노후 생활비, 내 노후 병원비 남겨놓고 자식들이 도와달래도 도와주는 거죠. 그 방법이 궁금하세요? 요번에 새로 나온 제 책 50의 마음들에 나와 있습니다.